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너무 벗어났다? 그러면 자석처럼 다시 달라붙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지혁입니다. 자, 주식이든 해외선물이든 차트를 통해 방향성과 타이밍을 파악하는 것,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으로 대부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에 사실은 모든 게 들어가 있고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 세력의 수급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차트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어느 정도 볼 줄 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장의 추세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지. 물론 차트를 보는 방법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혼자 맨 땅에 헤딩을 하다가 처음에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알았던 게 대략 17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많이 깨졌겠어요, 17년 동안. 물론 이제 과거 6년은 정말 깡통 많이 찼고 6년 이후 거의 7년 차부터 제가 이제 좀 매매해서 수익이 좀 났었는데, 그때 과거 6년이 진짜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경험담이 정말 좀 많긴 한데 그런 것들은 제가 차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기술적 매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기술적 분석의 지표를 통해서 차트를 파악하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려면 캔들을 알아야 돼요. 주가가 막 이렇게 요동쳐요. 그 움직이는 점들이 다 캔들이에요. 캔들은 양봉이 있고요, 음봉이 있습니다. 양봉은 오른 거고 음봉은 내린 거예요. 캔들은 몸통에 꼬리가 있어요. 올챙이 같은 꼬리가 있어요. 몸통이 시가, 종가고 꼬리가 당일 저가와 고가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런 형태나 캔들 배치에 따라서 추세를 파악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캔들의 꼬리가 길게 달렸다든지, 캔들이 삼각형으로 형성된다든지, 아니면 캔들이 쌍고점을 찍고 간다든지, 이렇게 추세 분석이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르겠죠? 캔들 지표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캔들 매매를 정리한 영상이 있어요. 띄워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다면 한번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캔들이 모이면 주가가 선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봉은 하루에 한 개의 캔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주봉은 일주일에 캔들 한 개, 월봉은 한 달에 캔들이 한 개, 이렇게 생긴다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루 단위 흐름, 주 단위 흐름 이렇게 다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일봉 위주로 봐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오늘 사서 오늘 팔고 거의 끝내는 데이 트레이딩 위주의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봉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주봉은 잠깐 볼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지 저항선을 장기적으로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저항인지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일봉의 캔들을 거의 보고 매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의 꽃이죠.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지 저항이 뭐예요? 주가가 움직일 때 지지를 받아서 더 올라가고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지지 저항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주가가 박스권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어느 일정한 박스 안에서 갇혀서 고점과 저점을 일정하게 찍고 올라가고 찍고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박스권의 상단이 저항선, 하단이 지지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게 버티는 선이 저항선이 되는 것이고, 주가가 박스권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이러한 것들이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자, 지지와 저항선은 차트를 보면서 그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항선은 이전 고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앞전의 저점들을 연결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는지 위쪽에 띄워드린 이 링크 타고 가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 평균 흐름을 바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 이평선이라고 보통 많이들 합니다. 말 그대로 이동을 평균 내서 선으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다. 자, 그러면은 최근 5거래 종가를 나누기 5 때린 거예요. 그러면은 5일선이 나오게 됩니다. 21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20거래일에 종가를 다 합해서 나누기 20을 한 게 20거래일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메이저들과 개인들이 쓰는 선들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증권사 HTS의 차트에서 이평선을 띄우면 주가랑 같이 표시가 됩니다. 시세가 바로 같이 뜨게 되는 거죠. 내가 25일선을 보고 싶다? 그러면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25일선으로 바꾸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평선은 보통 5일선, 21선을 단기선으로 보게 되고 61선 이상을 중기, 121선 이상을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보게 됩니다. 이 이동평균선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걸로 주가의 추세를 또 판단할 수가 있겠죠.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자, 예를 들어서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다? 자, 이런 게 바로 골든크로스예요. 여러분들 이런 골든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즉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인 주가가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와 반대로 데드크로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5일 이평선이 쭉 깨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항 맞고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드크로스고, 데드크로스는 보통 이제 하락 추세로의 전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위에서 놀다가 밑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추세는 하락세로 돌아섰구나, 더 떨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 추세는 아니에요. 골든크로스가 있는데 바로 위에 예를 들어서 앞전에 매물대, 저항대가 너무 깊이 있어, 많이 있어. 그러면 가는 척 하다가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맞고 튕겨 나와서 횡보를 하든지 데드크로스가 되면 다시 하락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동평균선의 흐름으로 대략적인 주가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경험상 돌이켜보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런 이제 체감 적중률이 워낙 높아요. 예를 들어 당연히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런 지지를 받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데드크로스가 났다 그러면 이 밑에 지지선, 지지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저항 받고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그 외에 뭐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수렴이냐 발산이냐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를 저는 종합적으로 보는데, 어찌됐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평선으로 추세를 보통 판단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캔들도 참고를 하고, 이평선은 진짜 나만 알았으면 엄청 부자가 됐을 텐데 싶을 정도로 꼭 한 번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봉의 이평선은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뿐만 아니라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이격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배열은 위에서부터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순서대로 배치가 된 거고, 보통 이제 정배열이면은 상승 추세구나, 상승 추세가 강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역배열처럼 위에서부터 장기, 중기,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면은 보통은 더 큰 하락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락 추세가 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여요. 자, 그러다 보면은 주가랑 이평선들끼리 어느 정도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갭이 처음에 이만했다가 갭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격, 말 그대로 이격도라는 보조지표를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5일선과 얼마나 벌어졌는지, 11선과 121선이 또 얼마나 벌어졌는지, 이런 이격도를 통해서 주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평균 회귀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주가와 이동평균선도 그렇지만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선도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너무 벗어났다? 그러면 자석처럼 다시 달라붙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너무 붙으면 다시 또 벌어지고, 너무 벌어지면 다시 붙고, 이렇게 약간 애증의 관계가 바로 이평선의 관계다. 자, 그렇게 조정이 오고 하락세로 전환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수급과 거래량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22평선처럼 밑으로, 21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주가가. 자,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빠져서 내려갔겠죠? 가격이 싸니까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자연히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평선 근처까지 올라가겠죠? 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이쯤에선 좀 한번 팔아보자.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한번 팔아보자.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면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주가는 또 떨어져서 이평선이랑 붙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평선과 주가의 흐름이 됩니다. 저는 이동평균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21선입니다.
제가 왜 이 이동평균선 중에서 21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한 달 선이에요. 따져보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실제로는 22거래일인데 이래저래 퉁쳐서 보통 메이저들은 21선을 가장 메인 선으로 봅니다. 21선보다 전반적으로 시세가 위에서 움직인다면 매수장, 아래에서 움직인다면 매도장이 보통 연출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21선보다 전반적으로 위에 있으면 매수 위주로 보통 대응을 하고요. 21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경우에는 매도 위주 대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평선도 제가 엄청나게 공부하고 알려드리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냥 해외선물 이평선만 유튜브에 치시면은 제 영상이 쫘라락 나올 겁니다. 그래도 제가 연결 링크 해드릴 테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 영상 확인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평선, 지지와 저항, 그리고 캔들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캔들은 볼 게 더 많아요. 캔들 매매 방법, 패턴 분석 방법, 볼린저 밴드, RSI 이런 기술적 지표들은 제가 앞으로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꽤 단순할 것 같지만 그래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표라는 게 딱 하나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평선, 캔들 형태, 지지 저항 이런 게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만 주가 판단이 그리고 시세 판단, 추세 판단 이런 게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됩니다. 지표들을 너무 하나만 믿으시면 안 돼요. 나에게 맞는 건 어떤 매매법인지 찾아가시는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셔서 새로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서퍼 임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